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조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한 테크놀리스에서 사우스아시아와 코리아의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우리 최기남 전무님의 마이크 음량 조금만 더 높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 어떻게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예, 이제 앉아도 되시겠죠? 예.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긁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조대현 단장님 그리고 최기남 전무님 저도 반가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매우 반가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이게 뭐냐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게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스마트시티 관련한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스마트시티가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기대는 더 커져가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저희가 UCT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CCTV가 설치돼서 뭔가 도시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만 가지고도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하는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마트 시티는 획일적인 정의가 가능하지 않고 그 도시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일종의 여행으로 치는 여정을 하나하나 걸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지는 앞에 있기는 하지만 그걸 길을 걸어가는 여정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함께 걸어나가야 될 그런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현 단장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기남 전무님은 스마트시티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 국제표준화기구 중에 이제 ISO하고 IEC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리포팅을 많이 내는 IDC나 딜로이트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 내리는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 있는 도시를 보통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 이전에 스마트폰이 있을 때하고 그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또 향후에는 커넥티드 카가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체감하기가 다른 시기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제가 예전에 외근 나갈 때는 노트북 하나, 계산기 하나, 핸드폰 하나, 그 다음에 팜파일럿이라고 일정 메모하는 디바이스를 한 4-5개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나중에 이제 커넥티드 카나 스마트카가 대중화되면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교통의 문화, 그 다음에 보험, 출퇴근하는 문화 굉장히 많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 스마트 시티는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아마 도시가 여러분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요. 여러분 객석에 계신 분들 이해 가셨어요? 예. 보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정이다,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과정, 여정을 담은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전주에서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궁금한 게 전무님 아시아 타 지역 다른 쪽은 어떻게 지금 스마트 시티를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사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제 스마트 시티를 데일 테크놀로지나 타 벤더에서 있다 보니까 국내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던 부분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은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고 에너지를 20% 줄이겠다.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를 하는 그 도시들 보면 비전을 굉장히 모호하게 잡는 경우가 많고 미사 여부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도시가 될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수치화를 한 거죠. 목적과 비전을.
그리고 그 목적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즉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과 기술들을 주택 분야, 도시 교통 분야, 도시 에너지 분야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쓰고 그걸 통해서 20%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이제 22에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어떤 리빙랩 스타일의 그 대표적인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하면서 이분들이 잘한 거는 레코드예요. 진행해가는 모든 과정 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제가 국내 많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관여하고 참여하고 있지만 이 기록을 남기는 데 되게 약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기록을 잘 남기는 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스마트 시티를 정부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진행되어 있던 기록들을 좀 잘 못 남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었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아시아는 이제 좀 태동기예요. 태동기인 상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베트남 하노이시하고 MOU를 작년 7월에 맺고 스마트 시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하노이 시장이 잘 됐다고 되어 있는 해외를 순방을 다 하셨어요. 근데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스타일과 컨셉을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 키워드를 데이터로 잡은 거죠. 그래서 하노이시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 저장하고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 즉 안목을 가져가자. 이게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안목을 통해서 미래를 추론하고 추출해서 시민의 삶을 편하게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주발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그 아시아 지역 국가로부터 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형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한국에서 적용된 서비스나 사례, 솔루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주시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어떤 스마트 시티가 잘 구현이 되면 이게 해외, 특히 동남아 국가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한국의 사례를 자꾸 좀 알려달라 이러시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조대현 단장님 자세가 굉장히 자유롭죠. 예, 프리토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가 편안하신 거거든요. 예. 우리 조대현 단장님 우리 국내 사례가 사실은 지금 프리토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제가 질문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현재 국가전략 프로젝트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구시하고 시흥시에 실증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주시도 그 실증도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적도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알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다 알고 오셨어요. 많은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시티에 제일 유명한 데는 이제 세종 5-1 생활권하고 부산의 코데타 시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건 모든 도시에 대한 걸 스마트시티로 변환된다고 생각을 하면 신도시에 대한 모습이 있고 기존 도시에 대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고 기존 도시는 기존 도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이 아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 전주시도 아마 그 대열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자기 스타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이 좋다라고 해서 그 친구 집이 전부 다 내 집을 그렇게 꾸밀 수가 없는 것처럼 전주만의 특색이 있는 전주만의 컬러를 갖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 여기 혹시 지방자치 공무원분들 손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손. 공무원 숨기고 싶으신가요? 공무원은 이걸 부끄럽다. 그건 아니시죠? 손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아니 뭐 안 시키려고 그래요. 시키지 않습니다. 없나요? 대구에는 여기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셔서 궁금한 점을 전국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못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시티를 도입해서 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그럼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도 궁금하시다 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대본에 없는 거. 그럼 우리 최근에 전문님이 아마 준비하신 걸로 대본에 없는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아마 그 장애가 생길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도로만 책임지는 공무원인데 왜 저쪽에 교통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냐, 정보 쪽에서 하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일로라고 얘기하는데 각 부처 간의 수평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IoT나 센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디지털 트윈도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한 도시 행정을 하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 데이터를 다루는 별도의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서 우리 시장에 계시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데이터 공무원을 채용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건 좀 또 연관된 질문이에요. 데이터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될까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예. 우리 최근에 모든 업계를 통틀어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군의 이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금융 쪽도 있고 행정 쪽도 있고 뭐 제도 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시 행정을 하면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행정 데이터, 문화 데이터, 관광 데이터, 도로 데이터, 시설 운영 데이터 등등등, 수도 데이터 등등등. 이런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다 정형 비정 데이터를 모아서 그 분석된 결과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처럼 IT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그분들이 아마 데이터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데이터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민 중에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 한옥에 여전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옥 나름대로 멋이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데 그거를 그동안에 접근했던 방식은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냐,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구분 지을 일이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는 한옥에 살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강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음식을 먹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문화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정보의 정보들을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주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파트가 좋기는 하지만 편리하긴 하지만 한옥을 통해서 얻는 멋이나 문화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데이터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어떤 일이에요? 네. 이런 듣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게요.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받아가지고 궁금증을 딱 또 해결을 해주셔서 진짜 좋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이제 또 궁금한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트윈하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디지털이 붙어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스마트 시티하고 만났을 때는 어떤 효력을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기술적으로 최민환 전문가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던 시기가 5, 6년 전인 것 같아요. 보통 IDC나 디로이트에서 나온 어떤 향후 10대 기술 그러면 2015년부터인가 이 디지털 트윈이 꼭 꼈어요. 전 처음에는 IoT라는 용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의아해했던 것처럼 굉장히 의아했어요. 처음에 IoT를 제가 들었을 때는 인터넷에 CPU나 메모리나 컴퓨팅 파워가 있는 스마트한 디바이스 말고 사물이 어떻게 붙는다는 거지? 인터넷 오브 띵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었고 디지털 트윈도 나왔을 때 트윈, 쌍둥이인데 디지털 트윈 그러면 이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해 놓고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와 뭔가 하는가 보다 이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했었지 실제 이게 어떻게 도시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지는 좀 의아했었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이제 리 총리가 그 총리실 산하에 그 스마트 시티 오피스를 두고 거기에 리서치 기관과 기술 기관과
대학교 민간들을 좀 만나서 그 버처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코어로 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싱가포르 전역은 라이다나 레이다 이런 그 영상을 다 찍어서 3차원 맵 위에 포인트 클라우드로 각각의 형상들을 클라우드화 시키고 그걸 통해서 아까 에릭스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람길, 물길, 어떤 에너지, 환경 등등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설계할 때 설계 이후에 일어날 문제점들을 미리 체크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원도심에 적용해서는 향후에 어떤 폭우나 아니면 어떤 재난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델링, 그런 그 기법들을, 기술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스마트 시티에 많이 적용해요. 그래서 보통 AI하고 블록체인과 함께 디지털할 수 있는 3대 기술이 모든 지자체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할 때 적용하고 싶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네. 예. 아니, 여기서 한 5분만 고개 끄덕이면 다 이해하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봤었고요. 나주시장님. 시작.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앞으로 전주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조언을 두 분이 그간에 또 우리 조대현 단장님 계속해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나리오의대로 이게 지금 끝은 아닌데요. 시간상 봤을 때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질문으로 전주시가 성공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질문이 20분 동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결국 손안에 모든 그 공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게 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국토정보공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3차원의 그리드망, 아주 정교한 그리드망의 설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지리정보가 좀 한계가 있는 거 우리 소목장도 와 계시니까 행안부와 같이 도로명하고 주소 정보 체계로 감당할 수 없는 IoT나 이런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디지털 트윈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풋하고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거를 전주에서 국토정보공사가 계시니까 전주시를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행안부의 주소 체계를 사물 주소 체계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전주 오기 전에 제가 전주 토박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주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제가 전주에 가니까 전주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뭐를 조언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전주의 스마트한 모습을 뭘로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내린 나름대로의 그 추천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한 것도 좋지만 아까 이런 거잖아요. 친구를 만나는 친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주의 스마트시티의 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주 안의 모습 속에 요양병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라고 얘기하고 문화재도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최창 사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걷기 편한 도시가 돼야 될 것이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서 결국은 미국의 플로리다처럼 나이 들면 전주에 가서 살아야 돼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면 그런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청년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도시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게 제가 전주의 스마트시티 어떤 발전방에 한 가지 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근데 전주 사람이라고 안 했으면은 살짝 의심할 뻔했는데요. 마지막 우리 최기현 전무님께서는 전주시의 조언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게 아마 데이터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주시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세요. 그리고 데이터화할 때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세요.
그 표준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거버링할지 프로세스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드세요. 그 어느 도시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일이나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 도시 이 모든 기록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고 이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거래소를 주시게 되면 아마 전주가 데이터 중심의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될 거예요. 데이터를 만드세요. 단호하게 뭐 객석에 계신 분도 느끼셨겠지만 계속 이 두 분하고 토크만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객석에 내려가셔서 일단 또 휴식 시간 있으니까 그때 또 객석에 사선으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자리 밑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